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30일 오전 6시입니다. 어제 코로나로 사망한 분이 40명이나 됐습니다. 사망자로는 최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이 확진자 수를 중심으로 보도를 합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40명이 사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40명이 사망하는 어떤 큰 폭발 사고가 있었으면 일면 머리 기사로 얼마나 시끄럽게 보도를 했겠습니까? 하루 40명이 사망하면은 연간으로는 한 10,000명쯤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사망 요인 통계를 보면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분들이 1년에 약 4,000명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12명 되죠. 그리고 독감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2,400명 됩니다. 하루에 한 7명 되죠. 그리고 이 자살자가 한국에 참 많습니다. 하루에 한 30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다 능가하는 가장 큰 사망 요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위암이라든지 폐렴 이런 걸 빼고요. 사고로서는. 그러니까 40명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하나의 큰 이 시한폭탄처럼 커지는 게 있습니다. 이 동부구치소,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800명에 육박하는 재소자가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그 중에 수백 명이 지금 청송교도소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송교도소 직원들이 놀라가지고 휴가를 내고 사직서를 내는 분들도 있고, 청송에 사시는 분들은 청송이 이 사과로 유명한데 이 사과 이미지가 나빠지겠다, 청정 이미지가 나빠지겠다 해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동부구치소에서 가장 참혹한 상황은 재소자들에게 마스크를 제때에 공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산 부족이라고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이라고요? 재소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재소자는 적폐 세력이니까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어디에 돈을 아낍니까? 몇십 조씩 지금 낭비성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생명과 관계되는, 그리고 국가가 관리해야 될 자유가 없는, 철저하게 국가 책임이 존재하는 구치소에 돈이 모자라가지고,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마스크 공급 안 했다고요? 참 천인공노할 짓을 이 정권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재소자와 북한 주민은, 그리고 적폐 세력은 인간으로 보지 않는 듯합니다. 동부구치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 사태의 책임자는 추미애 법무장관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동부구치소 이 감염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러다가 어제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니까 동부구치소를 방문을 했는데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어요. 돌아와서 올린 글이라고는 사과 글이 아니고 무슨 글을 올렸느냐 하면은 윤석열 징계의 법원 판단에 유감이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깊이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아니 받아들이기 힘들든 말든 이미 그게 효력을 발생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복귀해서 정상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 즉시 했으면은 모르겠지만 한참 지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사과까지 한 마당에, 그리고 이미 법원 판단에 의해서 부정된 논리를 그냥 그대로
한참 길게 씻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서 최소한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신천지 교회에서 대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자 검찰이 자신의 압수수색 지시를 따르지 않아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면서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윤석열 총장에게 전가한 적도 있는 추미애 장관이 동부구치소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청송은 지금 어떤 상태냐? 한번 청송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 수감자 중 345명이 경북 청송의 경북 북부 제2교도소로 옮겨졌습니다. 여기 독방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집단 휴직계를 내고 사직서를 쓴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감염될까를 우려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법무부가 청송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고 확진 수감자 이송 계획을 발표한 뒤 교도관 8명이 휴직계를 냈고 2명은 사직서를 냈다는 겁니다. 교도소 관계자는 육아, 가사, 병가, 휴직 등 사유는 다양하지만 갑작스러운 확진자 이송 결정에 따른 불만과 감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북 북부 제1, 2, 3 교도소에는 1000명이 넘는 교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 재소자를 독방에 수감하는 제2교도소에만 250여 명의 직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 교도관들은 수용된 확진자들이 완치되어서 이감될 때까지 레벨 D 전신 방호복을 입어야 한답니다. 또 3주 근무한 뒤에는 2주 동안 가족과 격리돼 생활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하는 교정 근무자들이 지역 주민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교도소 내 시설과 외부 별도의 연수원에 머물게 하고 생필품과 도시락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휴직하겠다는 직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앞으로 인력이 부족해지면 법무부에 지원 요청을 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 군민들은 지금 390여 가구가 사과농사에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칫 코로나 도시라는 오명을 받아 사과가 안 팔리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송은 제가 청송 출신이라서 좀 아는데요. 청송은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군 중에 하나입니다. 몇 년 전 통계를 기억하는데 2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과 생산량은 우리나라 제일 크고 또 맛이 있습니다. 청송은 내륙에 있어가지고 아주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합니다. 그래서 청송 맛이 특히 이 단맛이 나는데, 그렇다고 청송 주민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나서가지고 길 막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감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동부구치소에서 법무장관의 책임입니다. 법무장관이 지난 한 달 동안 윤석열 총장 몰아내는데 혼에 빠져가지고 지금 어제 최초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만은 동부구치소에서 확산되는, 더구나 전 재소자의 30%가 감염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이런 방구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와 같은 이런 조직에서는 장관이 지시를 하면은 아주 정신 차리고 대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윤석열 총장 몰아내는데 집중해가지고 징계위원 지정하고 징계 절차 밟고 또 행정소송에 걸려가지고 2번이나
소송 당사자, 피고인이 되고 하는, 피고가 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놓친 것이 결국 생명과 관계되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혹시 어떤 민노총 직원들이 많이 사는 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은 그 관계장관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까요? 민노총 직원들 혹시 기숙사에서 이런 집단 감염이 일어났으면 아마 대통령까지 갔을 겁니다. 재소자니까,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 적폐 세력이라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구치소니까 해서 애써 무시한 것 아니라고 변명할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여론의 질타를 받고 가서 돌아와서 죄송하게 됐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윤석열의 성소를 안긴 법원의 판결을 뒤늦게 비판하고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람들만 골랐었습니까?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런 위선자들, 이런 독선자들, 이런 무례한 사람들, 이런 무능한 사람들, 이런 비겁한 사람들만 어떻게 이렇게 골랐었습니까? 이게 이 집합 개념으로서 이 문재인 정권의 본질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세력이 한결같이 하고 있는 게 법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법치를 어떻게 하느냐?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로 합니다. 법의 지배는 공평한 겁니다.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합니다. 우리 편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상대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친문 무죄, 비문 문재인 편이 아니면 유죄. 여기에 물든 정권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를 상대로 지금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적대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이승만, 박정희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구축한 자유민주주의의 토대가 아직은 튼튼하기 때문에 총을 잡고 하는 내전이 아니고 법과 그리고 표로서 하는 내전입니다. 그러나 표로서, 법으로서 반역 세력을 진압하지 못하면은 총을 드는 사태로, 피를 흘리는 사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이 발동되면은 피를 흘려야 합니다. 국민들은 자유가 있을 때 그 자유를 써서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자유를 잃은 다음에 자유를 지키려면 피를 흘려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용감하기만 하면은, 부지런하기만 하면은 자유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